예, 은퇴 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 지금 손자, 손녀를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황혼의 아이를 키우는 이른바 황혼 육아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지만 애벌레, 밥갈래라고 하면 밥 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만큼 육아가 힘들다는 얘기일 텐데요. 황혼 육아로 몸까지 망가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그리고 김지수 연합뉴스TV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이 황혼 육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센터장님, 맞벌이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친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맡기는 경우가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주변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패턴 자체가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일단은 맞벌이 부부가 워낙에 많아졌고요. 그렇다 보니 맞벌이 가정이 키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죠. 예. 그리고 또 여성들의 교육열, 여성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엄마들이 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사회활동해라, 내가 봐주겠다. 이런 트렌드가 이제 최근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맞벌이 부부가 한 510만이다. 그런데 그중에 250만, 절반 정도가 이미 맞벌이 가정 중에서도 아이를 부모님들께 맡기고 예. 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 거기 2009년 자료만 해도 한 33.9% 정도가 조부모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예. 그랬다가 2012년이 되면서 50.5%로 이렇게 확 늘어났는데 지금 벌써 3년이 더 지났잖아요. 예. 저는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여성 취업자 수가 더 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예. 앞으로도 당연히 늘겠지만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황혼 육아와 관련해서 양쪽의 고민이 함께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군요. 이 어르신들의 평균 양육 시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여섯 시간이 40.8%로 가장 많고요. 예. 7, 8시간도 18.5% 정도 됩니다. 이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길게 아이들을 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쉽지 않죠. 실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오죽하면 뭐 애벌레, 밤멜레 이런 얘기 나오죠. 예. 저라도 밤매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건데 키워주시는 건 그만큼 사랑인데 예. 사실 이 데이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봐주지만 풀타임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평균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이들을 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이냐? 퇴근이 없습니다. 주말이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 아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거기서 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말까지. 거기서 그냥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퇴근이 없고요. 중요한 건 또 여기에 따라서 보수가 또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을 보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건 사실이고 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과 신체적 부담도 많다는 건 확연한 사실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마, 할바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내 핏줄이지만 힘든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 기자, 이 몸과 마음이 다 이제 심신이 좀 지쳐 있을 그런 은퇴 이후에 좀 편하게 쉬시려면 할 상황인데 이제 손주가 생기다 보면 이게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몸에 무리가 오면 어떤 질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병이란 말이 있던데 이게 그냥 손주병, 손주를 돌보다가 생기는 병으로 저희를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질환으로 뭐 어떤 질환이 있습니까? 네, 이제 대표적인 게 허리, 목, 어깨, 팔다리. 우리가 보통 이제 뼈와 근육이라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반복 작업을 해서 사실상 이제 사무실 직원들도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 예. 이제 가장 혹사당하는 부위는 이제 손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한창 그 명절 때 보도가 많이 되죠. 주부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때 생긴다. 하지만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손목에 염증이 생기는 손목 건초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런 관절 질환은 사실상 우리 부모님 세대가 원래 있는데 아이들을 이제 돌보다 보니까 손목이라는 관절을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질환에 취약하게 되고요. 예. 또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수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일자목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그 목 디스크 상당한 그 두통과 어깨 결림이 예. 동반이 되는데 이런 예.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부모님 세대 때는 허리 디스크,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래서 꼬부랑 할머니병, 워낙 부모님 세대에 이게 빈발이 하는데 네. 아이까지 돌보게 되면 예. 이게 더 증상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때 어떤 그 부모님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대처를 하면 조기 진단이 돼서 예, 예. 어떤 뭐 수술할 것을 약물 치료로 하고 약물 치료할 것을 운동 처방으로 되는데 예. 이것을 그냥 이제 내버려 두면 예. 심신이 지칩니다. 그렇죠.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프게 돼요. 힘들어지고 우울감이 지속되고 우울감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예, 겁니다. 예. 근데 황혼 육아라는 건 사실 정부가 뚜렷한 어떤 보육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은 또 필요하다는 부분도 당연히 저도 인정은 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워낙 이런 질환에 취약한 나이대인데 예. 아이를 돌보다 보면 그리고 좀 전에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를 그냥 집에다가 그대로 두면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 질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기르고 예. 있는 엄마 아빠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병원을 그런 아이를 마음입니다. 업고 가야 되잖아요. 또. 그 이제 애들이 왜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고기가 다 아픈 데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다 보니까 예. 사실은 뭐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거죠. 예, 예. 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여러 질환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네.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잖아요. 네. 속마음은 어떠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속마음을 이제 네 글자로 하자면 마지 못해. 왜냐하면 일하는 며느리하고 또 딸 보면 너무 안쓰럽고 예, 예. 그렇다고 애들을 또 요새 기관에다 맡기려니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 너무 많다고 하고 그리고 또 막상 자녀 내 성인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아이 좀 봐주십시오, 핏줄 좀 봐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손사래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마지못해 봐주시긴 하지만 사실은 나머지 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부분, 예, 신체적인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야 그래도 예.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박자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예. 사실 이 육아라는 것이 노년의 황혼의 발목을 잡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남자들은 육아를 잘 모르잖아요, 김 기자. 어떻게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자 어머니 네. 제 아이 좀 봐주세요. 뭐 힘든 거 어머니 저처럼 키워봤잖아요. 그쵸. 키워줘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과거에 그런 육아 방식 때문에 네. 저희 이제 부모 세들이 좀 잘 키울 거야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요. 봐요? 또 예. 경험만큼 또 예. 유용한 것이 없는데 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이게 불리하게 작용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중장년층 이상이고 노년층에서도 아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다다른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예. 최소한 주 5일 이상이고 또 아이 엄마 아빠의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10시간이 정말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저도 이제 취재를 예전에 조부모 가정에서 많이 해봤는데 예, 예. 사실상 그 부모님 세대는 기자에게 뭔가 털어놓지 않습니다. 왠지 내가 자녀의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털어놓지 않은데 좀 그래도 많이 질문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내가 내 자식 때는 못 모르기 때문에 첫 예. 경험이기 예. 때문에 예. 내가 이러이러한 점들을 많이 누락하고 빠뜨렸는데 손주는 내 자식의 핏덩어리 말 그대로 DNA이기 때문에 내가 못 해준 거 자식에게 미안한 거를 더 해주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무한 애정, 본능이라는 그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전 좀 부모님들이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예. 조금 이기적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너무 무리한 나의 그런 사랑을 예. 그렇게 과대하게 예, 표현을 예, 해서 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기적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들한테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네네. 맞벌이 가구 있잖아. 결혼 이후에 자녀를 낳으면 어디다 맡겨야 될까? 네네. 자, 친부모 아니면 외조부모 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근데 통계를 보면 네. 비동거 외조부모는 육아가 한 35.2%고요. 그다음에 친조부모는 한 22.4%입니다. 네네. 외가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성 입장에서 보자면 친정에다 맡기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친정에다 맡길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 일단 안전과 편리와 경제성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기 때문이에요. 하나 이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나를 키워준 내 엄마가 여성의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를 키워준 엄마가 나를 키워주듯 그렇게 내 아이도 잘 키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내 남편을 잘 키워주셨지만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이고 편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맞벌이를 할 정도면은 엄마가 나를 그만큼 키워줬다는 것, 친정 엄마가 나를 그만큼 지원해줬다는 건데 그런 지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심리적 보장까지 해주는 그분이 아이에게 베푸는 서비스라는 건 사실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도 맛볼 수 없는 꿀맛 같은 것이라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경제성이라는 건 네, 예.
맞벌이를 한다는 거는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친정엄마가 네가 맞벌이 해라, 내가 아이를 봐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그 육아 상황에서도 육아 비용을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좀 적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자녀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편리 그리고 경제성 이 세 가지가 친정엄마에게 다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한편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저희 부모님과 또 손자를 돌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전에 뭐 사탕을 주는데 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어머니는 뭐 밥 먹기 전에 버릇이 나빠진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나요? 육아 방식에서 차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요새는 이제 아이들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할머니들 사이에서 농담 삼아 이제 아이들이 애 안 보기 3종 세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보는 앞에서 이 밥을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애한테 먹이기, 뭐 그리고 뭐 걸레로 얼굴 닦아주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농담 삼아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 그만큼 예. 황혼 육아가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다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세요. 마음이 왜 힘드냐라고 여쭤보시면 육아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너무 똑똑하고 많이 배운 며느리나 딸들이 예, 예. 옛날에 내 방식대로 내 딸과 며느리를 멀쩡하게 잘 키운 나의 방식을 탓하거나 예, 예. 혹은 자기가 애 맡겨놨으면 말이나 말든지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하니까 사실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애 봐주면서 욕까지 먹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낼 수 있느냐 예, 그도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렇다 보니 사실 심리적 갈등 안쪽에 잠재된 갈등은 훨씬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난 갈등도 이제는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육아 과외를 받는 부모님도 계시다고 네. 그래요. 직접 굉장히 보셨어요? 많죠. 아. 제가 지금 숭실사이버대에 있는데 예, 예. 제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에 있는데 저희 과에도 예.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손주가 생겼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지 몰라서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요 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그렇다더라 하는 얘기만 들었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실제로 우리가 왜 육아 박람회 같은데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 한번 가보시면 절반이 희끗희끗하신 분들이에요. 예, 예. 그게 뭐냐? 이분들이 취업을 하러 오셨나? 자원봉사하러 오셨나? 그게 아니라 내 손주 잘 키워보겠다고 네. 어떤 좋은 상품이 있고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러 오신 분들인데 예. 이분들의 제2의 그 치맛바람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김 기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 손주들을 이제 돌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자, 아까 이제 육체적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정석 이야기 잠깐 했는데 우울증 네. 부모님들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실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예. 노인 우울증이 예, 예. 지금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많이 껑충 뛰어서 이제 의료계에서도 이게 좀 황혼 육아와 좀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예.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를 거치게 되면 이제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또 갱년기를 맞게 되고 예. 갱년기에는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또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어서 이제 우울증이 이제 빈발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이때에 이제 아이까지 맞게 되면 사실상 그런 이제 폐경기를 맞고서 여성들이 그동안 우리 부모 세대는 상당히 자식에게 헌신했던 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내 인생은 뭘까? 자식이 아무리 사회적인 성공을 해도 그건 자식 팔자고 내 팔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애까지 키워달라 이렇게 하면 예. 당연히 키워주고 싶은데 내 인생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많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병폐가 생긴다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좀 이런 점을 헤아려져서 예. 좀 일주일에 정말 이틀, 하루라도 부모님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 이건 거짓말이에요.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스로 관리를 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내가 표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예. 우리 부모님께 어떤 건강검진 그런 예약권을 마련해 둔다던가 아니면 주말에 부모님 친구들과 가서 온천 가서 어떠한 좀 이런 스파 마사지도 받으세요. 예, 예. 미리 끊어서 내 자녀한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딸과 예를 들어 그 엄마와 관계는 애증의 관계예요. 네, 예. 남한테 1% 서운한 거면 부모님한테 받는 서운함은 10%.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친정 어머니한테 아이를 돌본다고 하면 어머니께 어떤 그런 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예. 또 아이를 받아갈 때
엄마 오늘 애 어땠어? 아픈 데 없었어? 이런 거 말 같이 하면서 근데 엄마 오늘 아이 돌보면서 엄마는 어디가 좀 편찮으신데 예, 어땠어요? 예. 말 한마디라도 진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그런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며느리와 그 이제 시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제가 아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 아이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문자 메시지를 어머니 지금 힘드실 예, 텐데 예. 잠깐 커피 타임 하시죠. 이 문자 메시지 하나가 그 저기 시부모나 어머니한테 예, 예. 상당한 힘이 되고 우울증을 그런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말 예, 한마디가 예. 정말 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수고비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네네. 돈 때문에 뭐 손주를 돌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적정한 보상이 있다면 그게 힘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외조 부모에게 월 34만 원 그리고 27만 원, 뭐 25만 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3년 전 2012년 조사 결과긴 한데요. 뭐 물가 차이가 있다고 해도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결과에는 지금 전혀 그 양육비를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의 결과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도농 간에 약간 차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시댁과 친정 간에 좀 차이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만 원 기준으로 가고 농촌은 20만 원 기준으로 가는 경우가 예, 많았고 예. 또 시댁 같은 경우는 한 뭐 5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이고 친정 같은 경우에는 한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예. 이런 그 비용이 그럼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기준을 뭘로 두면 좋으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러는 동안에 도우미 아주머니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양육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 그 비용을 생각해 보면 약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요즘 88만 원 세대는 무슨 150만 원 턱없이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금액으로 치자면 더 많은 금액을 드려야 되는데 서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예. 우리 김치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립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시간에 관련된 예, 약속, 예. 비용에 예. 관련된 약속 그리고 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로해주는 그 말의 약속 이 세 가지가 그야말로 좋은 양육을 하는데 기본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부모님들 건강을 좀 지키면서 육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고, 또 간단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네. 짬을 내 가지고 네. 좀 이렇게 스트레칭이랄지 몸을 네. 좀 풀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좀 예. 정말 이거 네. 정말 어렵기도 한데 예. 우선은 이제 어떤 질환이든 이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네. 좀 우리 이제 아이의 엄마 아빠가 부모님의 그런 건강 상태를 항상 물어보고 이렇게 항상 체크하는 그게 필요하고요. 예, 예. 좀 우리 부모님 세대도 조금 이기적이져서 내가 건강해야지 아이가 건강한 거니까 예, 예. 아이를 들 때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짐짝 들 때 갑자기 허리를 숙이면 삐끗하잖아요. 아. 서서히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와 식사를 할 때도 아이를 먼저 먹이고서 나는 반듯하게 차려서 먹어야지만 제대로 된 균형된 아. 식사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반드시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여가 생활을 반드시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탈출구를 예, 마련해야 되고 예, 예. 서운한 점 있으면 반드시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예, 예. 그래야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고 좀 스트레칭을 한 가지 제가 그래도 예, 좀 손목질환 같은 거 어떻게 손목질환이 해야 돼요? 있는데요. 예. 제가 조금 시범을 보이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기억하시기 쉽게 예. 쭉 뻗은 다음에 예, 예. 밑으로 향하고 음. 뻗은 다음에 향하고 예. 요거를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는 정형외과 예. 지금 우리 이호선 교수님도 하고 예, 계신데 예. 앵커분들도 예, 예. 이게 우리 사무직 직원들한테도 좋고 야. 어른들한테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예, 예. 대신 쭉 뻗어서 이거를 계속 자주 해주면 예. 손목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거는 예. 좀 보존적인 방법이고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조기 발견이라는 거 부모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또 아이를 또 건강하게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 그리고 김지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